어머니 명의로 대출 3천만 원 신청 들어왔는데 맞으세요? 은행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였습니다. 네,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고객님 도장까지 찍혀 있고 신청자가 큰며느리분 같으신데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제 도장을 어떻게?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 며느리가 평소처럼 웃으며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10년 동안 매일 문자 보내고 명품 한복 사주고 비싼 보약 사주던 사람.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배신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새벽부터 부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명절 아침의 익숙한 분주함이었죠.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들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75해를 살아오면서 이 집에서 보낸 명절이 몇 번이었을까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맞이한 명절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며느리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털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미선이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싼 냄새였죠. 큰아들 진수가 뒤따라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그럼 뭐. 늙은이가 어디 가겠니?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어요? 제가 핸드크림 사왔어요. 명품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예쁜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포장지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괜히 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한복도 맞춰왔어요. 미선이 또 다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이 나왔어요. 은은한 자주색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였습니다. 이거 비쌌을 텐데. 어머님 드리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입어보세요.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큰아들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일부러 고른 거예요. 입어보세요. 저는 한복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과한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작은 아들 진호와 작은 며느리 은지였어요. 은지는 평범한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만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니? 고생했어. 어머니, 과일 조금 샀어요. 은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을 보니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과였죠. 거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동생네 왔네. 그것밖에 안 사왔어? 과일이 겨우 그것밖에?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괜찮아.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앞치마도 두르지 않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건 그냥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 아, 네. 그런데 어머님,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미선이 접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옮기다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음식이 쏟아질 뻔했죠. 제가 얼른 받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서툴러서. 미선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은지는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 식구들, 조카들까지.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 한복 정말 예쁘네요. 사촌 동생이 미선을 보며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모. 형님이 직접 맞춰주셨대요. 미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실까봐 정성껏 골랐어요. 정말 효부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미선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을 뿐이죠. 은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거실로 나오지 않았고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큰아들 부부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진수가 말했어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녀는 제 볼에 가벼운 뽀뽀까지 했어요. 향수 냄새가 또 풍겼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큰아들 부부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만 남았어요.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그만하고 너희도 가거라. 늦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할게요. 은지는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손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뒀어요. 드세요. 응? 언제? 아까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은지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만 갈게요. 그래, 고생했어. 조심히 가고. 작은아들 부부가 나갔어요.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거실을 정리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거든요. 허리가 쑤셨어요. 무심코 탁자 위를 봤습니다. 미선이 사준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어요. 상자째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무거웠어요. 비싼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칭찬도 많이 들었고 선물도 받았는데 말이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해놓은 거였죠. 깨끗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제 한 거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지가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열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멸치볶음을 좋아한다는 걸요. 냉장고 채소칸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거든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5장. 5만 원이었습니다. 낡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누가 넣은 걸까요? 순간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설거지하던 그 모습, 말없이 부엌을 정리하던 뒷모습,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미선의 화려한 선물들, 친척들의 칭찬, 그리고 은지의 조용한 손길.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어느 것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까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선의 모든 친절이 거짓이 될 테니까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는 게 말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그 봉투가 자꾸 생각났어요. 작고 낡은 봉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두 며느리가 나왔어요. 하나는 웃고 있었고 하나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제 편일까요?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좋든 나쁘든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고요한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두꺼운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은지가 넣어둔 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 아침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안방 장롱 위에 있는 오래된 서류 한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정리해둔 것이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볼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몸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위는 높았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죠. 조심스럽게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넘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서류함을 내렸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함을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이미 정리한 거였어요. 옛날 영수증들. 이건 버려도 될 것 같았죠. 아이들 어릴 적 상장. 이건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낯선 봉투가 하나 나왔거든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 명의로 된 땅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땅. 평수도 제법 됐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샀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재산세 납부네요. 몇 년 전 것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낸 걸까요? 저는 낸 기억이 없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할까? 서울 근교라면 많이 올랐을 텐데.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에요.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최옥순인데요.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기,
부동산 서류가 하나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가져오시면 봐드리죠. 저는 서류를 챙겨 부동산으로 갔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어디 봅시다. 사장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꼼꼼히 읽어내려가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대박이네요. 네. 뭐가요?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마나요? 대충 봐도 한 5억은 되겠는데요. 정확히는 감정평가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5억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남편분이 해안이 있으셨네요. 좋은 땅 사두셨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잘 보관하세요. 중요한 서류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둥둥 떴습니다. 5억이라니. 평생 그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땅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지. 그런데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둘이서 반반씩? 아니면 큰아들한테 좀 더? 고민이 됐어요.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미선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 미선아.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다음부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선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괜히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님. 밖이 추워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선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봉투는 뭐예요? 응? 아, 이거. 그냥 옛날 서류들이야. 어머님, 혹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미선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뒤로 숨겼어요.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어머님, 숨기실 거 없어요. 저 며느리잖아요. 미선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럼 제가 차 좀 끓여드릴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요. 숨기는 것처럼 말이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선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홍차예요. 몸에 좋아요. 그래, 고맙다. 저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미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뭐, 그럭저럭이지.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별로. 약국에서 약 사 먹어.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큰 병원으로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자식들이 걱정하잖아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 몸은 내가 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미선이 차를 홀짝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집 정리 좀 하셨어요? 뭔가 깔끔해진 것 같은데. 응, 오늘 아침에 좀 했어. 혹시 버릴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된 서류 같은 거요. 또 서류 이야기였어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버릴 건 없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요? 근데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일까요? 아니야, 내가 보관할게. 어머님, 혹시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중요한 거면 더더욱이요. 미선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렇게 정신없어 보이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내일은 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오지랖이 넓었네요. 그녀가 일어섰어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할 일도 있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미선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약간 세게 닫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미선은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서류를 보려고 할 때 그 날카로운 시선 말이에요. 안방으로 갔어요. 장롱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5억짜리 땅. 이게 문제가 될 줄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고민이네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힘들었는데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복잡해지는군요.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작은 아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아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수한테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벌써 미선이 전화했나 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었어요. 착한 아들이에요. 두 아들 다 착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문제네요. 아니,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만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서류 생각만 났거든요. 밤이 깊어갔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봉투를 볼 때 그 눈빛. 그건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탐욕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착각일지도 모르죠.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인 걸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간직해야 할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불안함만 커져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미선이 서류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악몽이었던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여전히 장롱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아침의 상쾌함이 폐를 채웠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밥을 지으려고요. 쌀을 씻으면서 문득 2층 다락방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묵은 이불들이 있었거든요. 겨울이 추워지니까 꺼내 햇볕에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이불 좀 널까?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조금 두렵더라고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조심조심요. 다락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안 온 곳이었죠. 구석에 이불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불 세 채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시야를 가렸거든요. 조심하자, 천천히.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단에서였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이불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쿵, 쾅, 퍽.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1층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혼자 집에서 이렇게요. 휴대폰은 안방에 있었어요.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계속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졌다, 돌아왔다, 반복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계세요? 은지 목소리였어요. 작은 며느리 은지가 온 거였습니다. 여기요.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은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파. 너무 아파.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은지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는? 은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은지야.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지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은지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은지에게 물었어요. 네, 며느리예요. 같이 타시죠. 병원 가면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은지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의식이 희미했어요. 은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놓지 않게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갈비뼈 골절 의심됩니다. 다리도 확인해 보세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 CT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은지에게 설명했어요. 저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요. 다리는 골절은 아니지만 심한 타박상입니다. 머리도 CT 찍었는데 다행히 뇌출혈은 없어요. 수술은 해야 하나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비뼈는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최소 3주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 수속 밟을게요. 네, 그러세요. 보호자분은 다른 가족분들한테도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은지가 병실로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은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셔서 지금 병원에 있어. 빨리 와줄래? 잠시 후 또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 은지예요. 어머니가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계세요. 연락드립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가족들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고맙구나. 어머니, 입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게.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은지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선이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진수도 다가왔어요.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갈비뼈 2대 부러지셨대요. 은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생, 고생했어요. 어머니 발견한 거 당신이에요? 네, 형님. 제가 반찬 드리러 왔다가. 다행이네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선이 은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별로 고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진수가 물었어요. 3주 정도 입원하셔야 한대요. 비용은 500만 원 정도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500만 원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입원비 포함해서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어머니, 보험 있으세요? 미선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실비보험은 있어. 얼마나 나와요? 잘 모르겠구나. 에휴, 확인해 봐야겠네요.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일단 제가 입원 수속 밟았어요. 네. 동생이요?
네, 급한 거라서요. 그래요? 고마워요. 나중에 정산하죠. 미선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은지는 계속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할 때도 저녁 식사 시간에도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죽을 떠먹여줬어요. 조심스럽게요. 흘리지 않게 말이에요. 고맙구나.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미선과 진수는 8시쯤 갔어요. 어머니, 저희는 집에 가볼게요. 애들 봐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미선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형식적인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만 남았습니다. 은지야, 너도 가거라. 늦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은지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보호자 침대를 폈어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깨우세요. 그래, 고맙구나. 불을 껐어요. 어두운 병실에서 은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의 공포, 은지가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두 며느리의 다른 반응. 뭔가 확실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눈을 감았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은지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밤이 깊어갔어요. 고요한 병실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팠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죠. 몸을 움직이려다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네요. 은지야, 너 어제 집에 갔다가 온 거니? 네, 새벽에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은지가 물컵을 가져왔어요. 빨대를 꽂아서 제 입에 대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 회진 때 수술 이야기 나올 거예요. 수술? 네,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술이라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수술을 해도 될까요? 비용은 얼마나 나온대?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대요. 불안했어요. 돈 걱정도 되고 몸 걱정도 됐습니다. 오전 9시쯤 의사가 왔어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다시 촬영한 결과를 봤는데요. 갈비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은지가 물었어요. 네, 고정술이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폐를 찌를 수도 있어요. 언제 하면 되나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요. 비용은요? 은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입원비 포함하면 총 1,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300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죠? 보험으로 얼마나 나와요?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어머니,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은지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큰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좀 나아지셨네요. 미선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진수가 물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수술이요? 엄마, 큰 수술이에요? 갈비뼈 고정술이래. 안 하면 위험하대.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해야죠. 비용은 얼마나 나와요? 미선이 물었어요. 역시 비용 이야기였습니다. 1,300만 원이요. 본인 부담은 400만 원이고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400만 원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형님.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미선이 진수를 쳐다봤어요. 진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낼게요. 은지가 말했어요. 동생이요? 그렇게 큰 돈을? 네, 제가 준비할게요. 어떻게요? 동생네가 형편이 그렇게 좋았나요? 미선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휴, 우리도 돈이 있으면 내고 싶죠. 근데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한숨이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니까요. 동생, 고마워요. 나중에 우리도 보탤게요. 미선이 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또 먼저 갔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갈게요.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래, 가거라. 문이 닫히자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은지야, 괜찮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400만 원이 큰 돈인데.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 제가 적금이 좀 있어요. 깰게요. 아니야, 그건 너희 돈인데. 어머니,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은지는 은행 앱을 열어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적금 해지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지가 웃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술 날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긴장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은지가 제 손을 놓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응.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긴장 풀으세요. 마취하면 금방 끝나요.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왔어요.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다시 병실이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은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물. 잠깐만요, 어머니. 은지가 물컵을 가져왔어요. 빨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수술. 잘 됐니?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대요. 다행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용은? 어머니, 다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지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회복하셔야죠.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수납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네. 수술비 입금하신 분이 김은지 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니까 새벽 3시에 입금되셨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오셔서 수술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큰 며느리 분이세요. 한미선님. 본인이 냈다고 주변에 말씀하시던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김은지 님이 새벽에 입금하신 거더라고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 네.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오해 있으실까봐 말씀드려요. 기록에는 김은지 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괜찮아요, 어머니. 미선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은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미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은지가 낸 돈을 자기가 낸 것처럼요. 은지야, 내가 미선한테 말할게. 어머니, 하지 마세요. 괜히 가족 간에 싸우게 되면 안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확실해졌어요. 미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선이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셨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 제 대답이 차가웠어요. 미선이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제가 냈어요. 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장남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고맙구나.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갈비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외면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밤이 됐어요. 미선은 일찍 갔습니다. 은지만 남았어요. 은지야, 이리 와서 앉거라. 네, 어머니.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너는 진짜 착한 아이야. 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울지 마. 내가 다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퇴원하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보여주겠다고. 은지는 제 곁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2주 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며 칭찬했죠. 어르신, 집에 가셔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드려야 해요. 의사가 은지를 보며 말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 모실게요. 짐을 챙겼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은지가 가져온 옷가지와 세면도구뿐이었죠.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아직 걷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때 큰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는 거예요?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오늘 퇴원이야. 아이고, 저희가 모시러 오려고 했는데. 동생이 먼저 왔네요. 미선이 은지를 쳐다봤어요.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차도 있는데. 같이 가죠. 괜찮아요, 형님. 제가 할게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집에서 봐요. 차에 올랐어요. 은지가 운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운전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응, 괜찮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은지야, 이거 내가 한 거니? 네, 어제 와서 청소했어요. 어머니 오실 집이 깨끗해야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도 새 이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우세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은지야, 너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은지가 부엌으로 갔어요. 곧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집이 편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죽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호박죽이에요. 소화 잘 되고 몸에 좋아요. 그래, 고맙다. 은지가 떠먹여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구나.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죽을 다 먹고 나니 졸음이 왔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은지야, 너는 집에 가야지.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은지가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목소리에 깼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동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선 목소리였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간호하고 있어요. 은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간호는 무슨 간호? 형님인 저보다 동생이 더 나서는 거 아니에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작정한 거죠?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수술비도 동생이 냈다면서요? 다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다 알아요.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재산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긴요. 어머니한테 5억짜리 땅 있는 거 알죠?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서류를 봤나요? 형님,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거짓말.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형님, 믿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됐어요. 어쨌든 그 땅은 우리 것이에요. 큰아들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형님, 동생은 작은아들 며느리니까 적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아예 안 받거나. 미선의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형님, 저는 어머니 재산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해서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 웃기지 마요.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요?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형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에요. 형님 된 도리로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다 들었어. 어머니, 저는. 미선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재산 이야기하는 거. 미선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권리를 말한 거예요. 권리?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권리를 따져?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제간에 공평해야 하잖아요. 공평하다는 게 큰아들이 더 많이 받는 거니? 그건 옛날부터 그래왔잖아요. 미선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너는 내 재산을 바라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어머니가 소중하니까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명은 재산을 보고 한 명은 저를 봤어요. 미선아, 나가거라. 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당분간 오지 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미선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은지가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선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산을 노린다. 큰아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은지는 적게 받거나 안 받거나.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요?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은지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차를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은지야. 네, 어머니. 너는 정말 내 재산을 바라지 않니?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왜? 어머니가 좋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울어도 돼요. 은지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야 하나요? 한참 울고 나니 좀 나았어요. 은지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응.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어머니, 푹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지야, 너도 쉬어라. 네, 어머니. 은지가 보호자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선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녀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했던 거죠. 그동안의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어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은지는 달랐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아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요. 은지야. 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한테 내 재산 다 줄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너한테 다 줄 거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내가 주고 싶어. 은지가 일어나 제 곁으로 왔어요. 어머니,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어머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다. 고맙구나.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은지가 다시 침대로 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은지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요. 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 문제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미선이 서류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은지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고요. 저는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만 믿는다. 그 말과 함께 깼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은지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은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됐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세요. 응, 좀 나은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고요.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지가 옆에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큰아들 진수만 혼자 2번 왔었죠. 엄마, 미안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나 봐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진수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왔어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 집안일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남편이 이해해줘요. 진호는 착한 아이야. 네, 어머니 덕분에 그렇게 자랐죠. 은지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니. 은지가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들어가도 돼요? 미선 목소리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봐야.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화장기도 없었어요. 어머니, 왔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피해준 거였죠. 앉아라. 네, 어머니. 미선이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이지. 많이. 회복하셨네요. 응.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과하러 왔어요. 그래? 네.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너는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제가 재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 죄송해요. 그것뿐이니?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수술비를 내가 냈다고 거짓말한 것. 서류를 보려고 했던 것. 은지를 무시한 것. 다 기억나지 않니? 제가 하나하나 말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알아. 내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니? 어머니를 사랑해요. 미선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급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잖아. 내 마음을요. 어머니, 가거라. 난 피곤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오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어머니, 그럼 언제 올 수 있어요? 모르겠다. 내 마음이 풀릴 때. 미선이 울먹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나가거라. 미선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내쫓다니. 이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 차 드세요. 은지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은지야. 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한 건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내쫓는 게. 어머니, 형님이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셨고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형님도, 어머니도요.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엎드려 울던 모습, 용서를 구하던 목소리.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본심이었을까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진수가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니? 네. 얘기 좀 해요. 진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있나 봐요. 거실에 앉았어요. 은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동생,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네, 형님. 은지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미선이가 어제 다녀갔죠? 응. 뭐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어.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선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네. 밤마다 울어요.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다고요. 제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들아. 미선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실수였을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는 내 재산을 노렸어. 그게 실수니, 본심이니? 진수가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건. 너도 알잖아. 미선이가 뭘 원하는지. 엄마, 미선이도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욕심? 그래, 욕심이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미선이는 10년 동안 엄마 며느리였어요. 그 정은 없어요? 정? 그 정이 가짜였는데? 엄마. 진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가족회의? 네. 형제들이 모여서 엄마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엄마 재산 정리요. 역시나였어요.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정리를 하자고? 엄마,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형제끼리 안 싸우잖아요. 너희가 싸울 것 같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진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미선이가 시킨 거지? 네. 미선이가 가족회의 하자고 했지?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아, 실망이다. 엄마, 너까지 그러니? 엄마, 저는 그냥 미선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미선이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가거라. 너도 당분간 오지 마. 엄마, 나가. 제가 소리쳤어요. 진수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했어. 진수가 나갔어요.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은지가 뛰어나왔어요.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 드세요. 은지가 약을 가져왔어요.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자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 누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제발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에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아들들까지 나를 떠나면. 어머니, 저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온기가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 주무세요. 푹 쉬세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재산 때문에, 겨우 땅 한 떼기 때문에. 가족이 돈보다 못한가요? 모정이 재산보다 가벼운가요?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키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죠. 고생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됐네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는지 꿈을 꿨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깨어났을 때 창밖은 어두웠어요. 밤이 된 거였죠. 은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깨셨어요? 응. 몇 시니? 밤 9시예요. 저녁 드실래요? 아니.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죽 끓여놨어요. 은지가 부엌으로 갔어요. 곧 죽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떠먹여줬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은지야, 됐어. 배불러. 알겠어요, 어머니. 은지가 그릇을 치웠어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고요한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가족회의를 하자.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를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좋든 싫든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힘들겠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을 위해서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지만 매일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은지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앞 공원을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좋았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은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가족들을 다 불러줄래? 내일 저녁에. 네. 모두요? 응. 진수네, 진호네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연락드릴게요. 은지가 전화를 꺼냈어요. 먼저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와. 어머니께서 온 가족이 모이라고 하셔. 잠시 후 큰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형님, 저 은지예요. 어머니께서 내일 저녁 6시에 모두 모이래요. 네, 형수님도요. 전화를 끄는 은지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다 연락드렸어요. 고맙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니 긴장됐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봉투들을 꺼냈어요. 하나는 큰 갈색 봉투.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죠.
다른 하나는 작은 봉투들이었어요. 은지가 몰래 냉장고와 지갑에 넣어뒀던 것들. 제가 5년 동안 모아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 서류들이 가득한 봉투. 이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였어요. 미선이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알게 됐죠. 내일 이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진실을요.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 은지가 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배달시키자. 너 힘들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곧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6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먼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10분 후 큰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앉아라.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은지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왜 안 먹니? 엄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밥 먹고 얘기하자. 억지로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저는 준비해둔 봉투들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간단해. 재산 정리를 하려고. 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수야, 내가 가족회의 하자고 했지? 그래, 하자. 지금.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게. 먼저 이것 좀 봐라. 저는 큰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5억짜리 땅이야. 미선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엄마, 그건. 진수야, 내 생각은 형제가 둘이니까. 반반씩요? 미선아, 너 생각은?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큰아들이 조금 더 받는 게. 그렇구나. 큰아들이 더 받아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건 뭘까? 작은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용돈 봉투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은지가 5년 동안 내 냉장고에, 내 지갑에 몰래 넣어둔 거야. 한 번에 5만 원씩. 많지 않은 돈이지. 하지만 정성이 담긴 돈이야. 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은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좋아서, 나를 아껴서 조용히 챙겨줬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미선아, 너는 뭘 했니? 미선이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이것 좀 봐라.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은행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엄마, 그건.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이가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거야. 몰래. 내 도장까지 위조해서. 뭐라고요? 진수가 미선을 쳐다봤어요. 미선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변명하지 마.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다 알게 됐어.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니? 저희가 빚이 있었어요. 카드값도 밀리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니? 말씀드리기가 창피했어요. 창피?
도둑질하는 건 안 창피하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선이 엎드려 울었어요.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진수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지한테 다 줄 거야. 뭐라고요? 미선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어머니.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뭐가 불공평하니? 은지는 작은 아들 며느리잖아요. 큰 며느리인 제가 더 받아야죠. 너는 뭘 했는데 받으려고 하니? 저는 10년 동안 며느리였어요. 겉으로만 며느리였지. 속으로는 도둑이었어. 제 말에 미선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뭐가 너무하니? 동생한테만 다 주시면 저는요? 너한테는 이미 많이 줬어. 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다 합하면 5천만 원이 넘어. 진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진호야. 네, 어머니. 너한테는 3천만 원 줬지. 형보다 적어. 그래서 이번엔 은지한테 주는 거야. 공평하게. 어머니.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은지야. 네, 어머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할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어머니.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알아. 다 알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주는 거야. 내 진심에 대한 보답이야. 미선이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10년 동안 며느리였다고요.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선이 주춤했습니다. 미선아, 넌 10년 동안 뭘 했니?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내 재산만 노렸잖아. 어머니. 수술비도 안 냈으면서 낸 척했고,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 했고, 나한테 거짓말만 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니? 진작에 진심을 보였어야지.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진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진수야, 너도 실망이야. 엄마. 미선이 말만 듣고 나한테 재산 정리하자고 했지.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야.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내 결정은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호야, 은지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너희 덕분에 내가 버텼어. 힘들 때마다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진수가 불렀어요. 뭐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가거라. 다들. 엄마. 나. 피곤해. 하나둘 일어났어요. 미선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 제가 소리치자 진수가 미선을 일으켰어요. 가자, 미선아.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진호와 은지만 남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몸이 떨렸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누우세요. 은지가 저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약을 먹었어요. 물과 함께. 어머니, 저는 정말 그 땅 원하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은지야, 너는 착한 아이야. 진짜 가족 같아.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아요.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은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은지 품에서요. 울고 나니 좀 나았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그래.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은지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은지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오랜만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매일 아침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어. 아침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구나. 식탁에 앉았어요. 은지가 끓인 미역국이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맛있겠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아주 맛있어.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밥을 먹고 준비를 했어요. 은지가 제 외투를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응. 집 앞 공원으로 나갔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떨어졌어요. 어머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벤치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서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이후 많은 게 바뀌었어요. 큰아들 진수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미선과 함께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선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권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담받고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미선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땅은 은지한테 주시는 거 맞아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선아. 어머니,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싶어요. 재산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요. 시간이 필요해. 너를 다시 믿으려면. 알아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로 미선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 마음을 편지로 썼어요. 읽어주세요. 편지에는 사과와 반성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고백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씨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는 어머니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미선이 만든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고맙다. 먹어볼게. 음식은 간이 좀 셌어요. 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어요. 계산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 많이 변하셨죠? 그래. 많이 변했어. 어머니,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어머니, 형님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알아. 보고 있어.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실까요? 응, 가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지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어머니, 대추차예요. 고맙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너는 후회하지 않니? 나 때문에 힘든 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 집도 좁은데 나까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전혀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더 좋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남편도 좋아해요.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를 반겼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치 친어머니한테 하듯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고맙구나, 진호야.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무슨 기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기회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요. 진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녁이 됐어요. 은지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식탁에 앉았어요. 진호도 함께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형님네가 온대요. 그래? 네, 형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다고요. 뭘 또? 모르겠어요. 내일 오면 알겠죠. 다음 날 오후 큰아들 부부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선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과장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왔구나.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미선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니?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수술비예요, 어머니. 수술비? 네. 은지가 냈던 그 수술비요. 저희가 갚으려고요. 미선아. 어머니,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갚을게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은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은지야. 우리가 내야 해. 장남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야.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 저 상담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뭘?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집착하게 됐던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죠.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미선아, 어머니,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믿어볼게. 제 말에 미선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네 식구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빚 다 갚았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그래, 잘했네. 네. 둘이서 열심히 일했어요. 미선이도 파트타임 3개 했어요. 3개나? 네, 어머니. 빚 갚아야 했으니까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흔적이었죠.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만든 빚이니까요. 미선의 눈빛이 맑았어요. 예전의 탐욕은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큰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좋아. 문 앞에서 미선이 돌아봤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처음으로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갔어요. 은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래? 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요. 은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맙구나, 은지야.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모두를 모아놓고 진실을 말했던 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실을 말한 게 옳았어요. 그래야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미선도 변했고 진수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은지와 진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불행해요.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나들이 갈까요? 나들이? 네. 공원 말고 좀 멀리요. 좋지.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은지가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비밀이에요, 어머니.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바다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아해.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기분 좋다. 그쵸, 어머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너한테 땅 준다고 했잖아. 네. 그거 말이야.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머니. 팔아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 내 맘이야. 어머니, 저는 팔 생각 없어요. 왜? 그건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사랑이니까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그 땅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와 함께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우지 마세요. 저도 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다를 봤어요. 한참을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너를 만나서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너는 내 진짜 딸 같아. 어머니도 제 진짜 어머니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고요. 한 며느리는 저를 배신했지만 이제 변하고 있어요. 다른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요. 모두 제 가족이에요. 소중한 가족들이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함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갈까요? 응, 가자. 일어났어요. 은지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차에 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차가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집이 어디인지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은지와 진호가 있는 곳. 그리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진수와 미선까지요. 모두 제 가족이에요. 제 집이고요. 창밖으로 벚꽃이 지나갔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었어요. 은지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 말과 함께 차는 달렸어요. 집을 향해서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걸요. 진심이 통하는 거라는 걸요. 그게 제 인생의 답이었습니다.